미리 캔버스 세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고 각각의 요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나 동영상을 가져올 때는 왼쪽 기능키 중에 업로드를 사용합니다. 업로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위쪽에 내 파일 업로드라는 단추가 보이시죠? 클릭합니다. 그러면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 폴더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열기.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위쪽에 내 파일 업로드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책 표지 있죠? 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또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저처럼 오른쪽으로 보내려면은 넣고자 하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들어왔죠? 자, 이미지 위에서 드래그하셔서 위치 조절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하고 나면은 주위에 8개의 조절점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모서리에 있는 조절점을 사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넣고자 하는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죠? 이때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움직이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 위치를 움직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모서리에 있는 조절점, 하얀색 동그라미 조절점 보이시죠? 이걸 드래그하셔서 이렇게 사이즈를 맞추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나란히 놓으셔도 되고요. 또는요, 위아래로 이렇게 세로 배분을 해서 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 보이게 이렇게 세로 배분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클릭하고 나면 사진의 여러 가지 성격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처럼 가운데 보면 사진하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아래쪽에 필터 효과에서는 화사한 저녁 노을, 맑은을 비롯해서 다양한 필터 효과를 이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흑백도 가능하고 원래대로 하시려면 없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직접 조정이 있는데요. 이 사진의 밝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비, 채도, 컬러톤, 온도 등 이렇게 다양하게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변경하지 않으시려면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 사진에 대해서 약간의 그림자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스크롤바를 쭉 내리시고 나면은 아래쪽에 그림자라는 항목이 보이시죠? 먼저 네모 박스를 클릭으로 체크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이 그림자에 대해서도 방향 설정이랄지 또는 투명도의 정도랄지, 그리고 그림자와 객체의 거리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흐림 또한 이렇게 퍼지고 덜 퍼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림자가 싫다 하시면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없애 주실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서 그림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미지도 선택하시고요. 그대로 그림자를 체크하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아까처럼 위치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투명도, 마지막으로 거리, 그리고 흐림 정도를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위에 그림자를 넣으니까 이미지가 선명해진 걸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사진을 넣고자 할 때는 업로드를 사용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실 때는 업로드에서 내 파일 업로드로 이렇게 불러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삭제하고 싶으시다면 저처럼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대었을 때 왼쪽 상단에 체크박스가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은 아래쪽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휴지통을 눌러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거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터치하시고 아래쪽에 휴지통 눌러서 휴지통 넣기 하시면은 제거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사진을 업로드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은 미리 캔버스에서 사진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진을 제공해 주는데요. 위쪽에 사진은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 오른쪽에 픽사베이는 미리 캔버스가 픽사베이의 링크를 통해서 연계하여 다양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사진에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 위에 보시면은 여러분 사진 검색이라고 보이시죠? 물론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일일이 드래그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좀 더 빨리 찾으시려면 바로 이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이미지의 중요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클릭하고요. 사람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사람이라고 입력하셨습니까? 엔터.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사진들 쭉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저는 여기에서요, 학생 사진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클릭하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면 클릭하셔서 델키로 이렇게 지워버리셔도 되고요. 이 사진이 아니라 다른 사진을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진이기 때문에 이동할 때는 사진 안에다가 마우스 대시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시고요. 크기를 조절하실 때는 바로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하얀색 조절점이 크기 조절 버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여기 보시는 이 학생이 얼굴을 왼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선 처리 방향이 이렇게 왼쪽으로 되어 있죠. 만약에 이것을 좌우 바꾸셔가지고 오른쪽으로 바라보게 하고 싶다면 저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 마우스 휠을 돌리셔서 위쪽으로 오시면은 사진이라는 것의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정렬, 순서, 반전, 자르기라는 또 다른 메뉴 단추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반전 찾으셨습니까? 반전에서 클릭하시고 좌우 반전 한 번만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우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대로 이동해서 이렇게 옆에다가 놓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 넣으실 수 있겠죠? 이것의 좋은 점은 우리가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저작권이 전혀 없는 디자인 제작 사이트가 미리 캔버스의 강점이라는 거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소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요소 클릭합니다. 요소도 여러 가지 객체들이 있는데요. 전체에서 시작해서 컬렉션, 일러스트, 조합, 애니, 그리고 마지막 표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도형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형에서 클릭 한번 하고 나면 이렇게 다양한 도형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모든 도형에서 일일이 찾으셔도 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위쪽에 도형 검색에 단어를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사각형을 쓰기 때문에 그냥 모든 도형의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보이시죠? 여기서 사각형을 클릭하면 이렇게 도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도형을 이동하겠습니다. 사각형을 잡고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해 주십시오. 원래 크기 조절하실 때는 모서리에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를 드래그해서 조절하시지만 만약에 넓이나 높이를 조절하실 때는 이렇게 위에 있는 또는 좌우에 있는 동그라미를 사용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오른쪽을 그대로 쭉 드래그하셔서 이동시키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위로 올려서 이렇게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높이와 맞는 도형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도형을 클릭하셨더니 바로 왼쪽에는 도형 옵션을 바꿀 수 있는 이 부분이 쭉 나온 거 보이실 겁니다. 먼저 여러분 불투명도입니다. 불투명도는 도형의 투명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100일 때는 완전 불투명도를 이걸 숫자를 줄이실수록 이렇게 아래쪽이 보이면서 살짝 투명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여기를 50 정도로 이렇게 맞추어 보도록 할까요? 그 아래쪽에는 색상이 있습니다. 색상에서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색은 아니고요. 바로 기본 팔레트 오른쪽 끝에 있는 하얀색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책 사진보다 이 도형을 나중에 그리다 보니까 도형이 위쪽에 책이 아래쪽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순서를 변경하고 싶으실 때는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누르시면 여기 맨 뒤로 보내기 보이십니까? 바로 이걸 클릭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맨 뒤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영역에서 클릭해 보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각형을 클릭하신 후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시면 됩니다. 오른쪽 왼쪽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넓이와 높이를 조절해 주시고요. 이렇게 도형이 선택되면 왼쪽에 도형하고 나오시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불투명도를 50으로 그리고 색을 흰색으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다 끝나셨다면은 이 사각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도형을 이렇게 각각 만드셔도 되지만, 자, 두 번째 만든 도형을 클릭하셔서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도 쓰실 수가 있냐면요. 만들어진 이 도형을 그대로 복제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빠르고 편리하시겠죠? 자, 클릭합니다. 복제 단축키는 컨트롤 D입니다. 이 하얀색 도형을 잡으신 후 키보드에서 컨트롤과 D를 동시에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똑같은 게 더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동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 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따로 그리거나 또는 따로 서식을 주지 않더라도 똑같은 도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소에는 도형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컬렉션도 있고, 그리고 일러스트도 있고, 조합도 있고,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러스트 클릭, 일러스트 검색 나오시죠? 위쪽에 제가 숫자라고 넣어 보도록 할게요. 클릭 숫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써보셨습니까? 엔터 누르고 나면 이렇게 숫자들이 쭉 나타나죠? 물론 각각 다른 숫자를 하셔도 되지만은 저는 통일감 있게 제일 위쪽에 있는 숫자 12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에서 클릭, 살짝 왼쪽으로 움직여 놓을까요? 자, 캔버스에서 클릭하시면은 다시 한번 요소가 보입니다. 2에서 클릭,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1, 2 다 들어오셨죠? 여기에 1, 2 하고 넣기에는 너무 숫자가 크니까 크기 조절을 하겠습니다. 하나씩 따로 조절하시면은 크기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똑같이 크기를 조절하시거나 같이 이동하실 때는 먼저 첫 번째 객체를 클릭하고 여기서는 1을 클릭했습니다. 쉬프트 누르신 다음에 2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선택이 되었죠? 오른쪽 조절점입니다. 오른쪽 조절점을 아래로 쭉 이렇게 내리시면은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똑같은 크기로 조절하셨다면은 오른쪽 바깥 또는 왼쪽 캔버스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각각 따로 놓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멋진 넘버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색깔을 바꾸고 싶으시다고요? 숫자를 클릭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일러스트만 색깔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처럼 클릭하고 나면은 왼쪽에 색상이라고 나오셨죠? 여기서 검정색은 숫자의 그림자 색이, 여기서 연한 노란색은 숫자 자체의 색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색을 클릭한 후 저처럼 원하는 색으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색 변경 되었습니다. 그대로 2번 찍으시고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색상을 클릭한 후에 원하시는 색을 클릭하셔서 X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일러스트 색을 변경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과 업로드 그리고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